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리팍입니다. 25년 11월 17일 오후 8시 10분이고요. 비트마인을 보려면 이더리움의 펀더멘탈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더리움에 대한 베어 시나리오로 내용을 준비를 해봤고, 영상을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더리움이 원래는 스테이블 코인이랑 RWA 때문에 수혜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혁신적인 기업이 될 것 같아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성장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울트라 사운드 머니다 라고 해가지고 계속 가격 상승, 이게 유튜브의 논리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정말로 신뢰받는 운영체제나 리눅스 같은 프로가 되면은 하방은 경직성이 있고 대신에 성장성은 조금 낮아서 투자의 측면에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는 그림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들어가려면 조금 더 웹3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뭐든지 처음 분야는 먼저 용어를 익숙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공급과 수요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 이더리움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라는 영상이 제 조회수 두 번째 2위 영상이에요. 그거 한번 보시고 오면 좋은데, 울트라 사운드 머니의 논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급 대비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성의 측면에서는 런던 하드포크, 가스비로 소각이 되고 POW에서 POS로 전환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감소돼서 디플레이션이 된다. 보통 여기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RWA, NFT, 스테이블코인, AI 에이전트 거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수요가 느니까 공급 대비 수요가 늘면은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근데 이더리움에서는 베어 시나리오도 있어요. 그래서 비트마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는 서사가 약화돼서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네트워크가 성장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고 RWA가 막 활성화돼도 그게 이더리움 가격의 상승에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을 그러면 투자를 하면 안 되냐? 어쨌든 아주 탄탄하게 자리 잡을 거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견고한 국채형 인프라 자산처럼 평가가 될 수도 있어서 월스트리트에서 이거를 엄청 사재 끼고 있는 거고, 이걸 오히려 갖고 있지 않은 게 더 리스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더리움의 가격에 대해서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좀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울트라 사운드 머니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EIP 155, 이게 런던 하드포크고, 이거 이후로 이더리움이 소각이 됩니다. 이더리움의 베이스 피가 소각이 돼서 영구적으로 사라져요. 그래서 희소성이 보장을 받는다 라는 개념이고, 이더리움 무한정 발행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거를 말씀드렸던 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것들은 다 레이어 1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 1은 이 네 가지 핵심 기능을 한 곳에서 다 합니다. 근데 이 개념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트랜잭션 실행,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블록이 진짜인지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틀먼트, 최종 확정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원래 하나의 체인에서 다 하는 게 모놀리틱 하나죠. 하나의 블록체인이었습니다. 이더리움이 대표적으로 이것들을 다 했던 거예요. 근데 보안이나 데이터의 일관성은 높지만 어때요? 단점이 느리고 비싸서 확장성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블록체인 트릴레마라고 불리는 것 중에서 이제 탈중앙성이 있었고, 보안성이 있었고, 확장성이 있는데 이 확장성이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L2라는 걸 만들죠. 모듈러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역할별로 분리해서 조립형 구조로 만든다 해서 모듈러 블록체인이고요. 실행, 합의, DA, 정산, 요것들을 각 기능을 다른 레이어로 분담을 해가지고, 이 실행의 영역은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같은 L2 레이어에서 하고, 합의는 이더리움에서 하고, DA 관련된 거는 셀레스티아, 정산은 이더리움에서 하는 거. 정산을 이더리움에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빠르고 저렴하고 확장성까지 챙길 수 있어가지고 AI 에이전트들끼리 거래가 될 때 초소액 결제, 이런 게 이제 블록체인 시대에서 화폐와 경제 패러다임의 큰 변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더리움이 다 하는 것보다 각자의 역할을 나눠서 하는 모듈러가 정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단계는 실행 레이어다. 거래가 시작되고 실행되는 단계. 실행 레이어에서는 앱이 실제로 돌아가는 곳, 쿠팡 앱에서 주문하고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고 네이버에서 로그인하고 검색하는 이런 게 다 실행이죠. 이런 블록체인에서 실행을 L2에서 할 수 있다. 실행 레이어는 서비스가 실제로 작동하는 층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블록체인에서 실사용이 될 때 이 실행 레이어에서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투자라는 거는 이익이 발생되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점점 알트코인도 펀더멘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듈러 블록체인이라는 패러다임에서 어떠한 레이어가 더 수익을 많이 갖고 가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더리움이 정산 레이어보다 이러한 실행 레이어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합의 레이어는 모든 참여자가 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합의 시스템이다. 네트워크 전체가 어떤 데이터가 진짜인지를 결정하는 거죠. 합의는 무엇이 진짜인가를 결정한 담론입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가용성이라고 불리는 DA입니다. 영수증 저장소, 기록 보관소. 그래서 우리가 택배를 받으면 문자로 배송 영수증을 받듯이 거래 기록을 숨기거나 조작할 수 없도록 모든 데이터가 공개되어 저장을 한다. L2에서 처리한 거래 데이터가 누구나 확인 가능하게 보관을 하는 건데 이더리움에서 하는 것보다 셀레스티아, 아이겐DA 이런 데서 이 역할을 분산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네들이 이걸 하게 되면 문제가 얘네들이 자체 토큰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울트라 사운드 머니의 시나리오에서는 이더리움이 소각이 돼야 되는데 이더리움이 소각이 되지 않고 이 자체 토큰이 소각이 되면서 이더리움 가격의 상승에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베어 시나리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세틀먼트 레이어. 그래서 은행이나 카드 결제의 최종 정산 시스템, 거래를 최종 확정하고 변경 불가능한 기록을 남긴다. 이게 이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신뢰성, 보안성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증이 확실하게 된 체인에서 하려고 하겠죠. 세틀먼트는 최종 진실을 기록하는 것. 왜 울트라 사운드 머니의 서사가 약화되는 거냐? 스테이블코인 시대에는 네트워크 사용 증가가 곧바로 이더리움 소각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대부분의 트래픽이 L1이 아니라 L2에서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로 L2가 자체 토큰으로 가스비를 받기 시작해요. 실행 레이어에 있거나 레이어의 옵티미즘, 아비트럼, 베이스 이런 게 독립가스 체제로 가면은 가스비 수익은 L2가 가져가고 이더리움이 소각이 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성장해도 이더리움 가치가 상승하는데 어느 정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덴크 샤딩 이후 에런 데이터 비용이 더 감소. 덴크 샤딩은 이더리움이 여러 가지 업데이트를 했어요. 12월 3일에 푸사카 업데이트를 앞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저번 영상에 말씀드린 덴쿤 업데이트도 했습니다. 그래서 덴쿤 업데이트는 뭐냐면 이더리움이 L2 시대, 이 모듈러로 계속 간다고 했잖아요. 이 모듈러 시대에 맞게 확장하기 위해서 데이터 저장 공간, 블록 안에 데이터 용량을 대폭 늘리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블록 안에 데이터 용량을 늘려준다라고 하면은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소각량이 줄어들잖아요. 데이터 비용이 더 감소돼가지고 번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럼 실제 이익은 누가 가져가느냐라고 하면은 실행 단계에 있는 L2, 컨슈머 체인, 레이어, 아까 셀레스티아 이런 거 나왔죠. 스테이블 코인, 테더 서클에서 자체 인프라를 구축해서 걔네들이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형태일 거고, 이제 이더리움은 이제 세틀먼트로 가기는 할 거예요. 근데 경제적인 알파, 초과 수익을 내는 거는 이더리움보다는 L2나 다른 폴라나 수위라든지 DA,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영상을 다른 데서 말을 해주지는 않잖아요. IT 기업들은 솔라나나 다른 L2 기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카드사나 PG사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DA 기업이, 그래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기업이 이더리움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리눅스 그림을 보여줬던 겁니다. 네. 레비뉴 관점에서 하이퍼 리퀴드의 레비뉴가 굉장히 좋아요. 디파이라마라는 사이트에 가시면은 거기 안에서 TVL과 레비뉴를 볼 수가 있는데 1위가 테더고 2위가 서클이고 3위가 하이퍼 리퀴드입니다. 그리고 하이퍼 리퀴드는 TVL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익이 잘 나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정리하면 이더리움 가격의 고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왜냐면 세틀먼트 레이어는 그냥 유틸리티 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의 중심이 L2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블록체인이라는 게 지금 막 태동을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이랑 비트마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시작한 게 25년 7월 8월이에요. 불과 한 5개월도 안 된 이더리움은 2015년에 나왔으니까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리를 잡는 단계에서는 베어 시나리오라고 할지라도 성장을 빠르게 하겠죠. 그럼 거기서 오는 성장에 밸류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말하면 하방 경직성이 되게 탄탄하고 신뢰의 금융 인프라로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비트마인의 주식 보유수를 보면 월스트리트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는 이더리움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더리움이 이렇게 디지털 금융 인프라로서 자리가 잡게 되면은 현재의 금융 인프라에 있는 월스트리트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빠르게 할수록 오히려 리스크가 더 적어드는 거거든요. 모든 온체인 거래는 최종적으로 이더리움이 정산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더리움이 모든 파일을 다 가져가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가격이 폭발적인 성장주가 아니라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기초 인프라이자 안정자산이라는 의미에서 국채의 비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CAGR을 개인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이 시나리오로 본다면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이더리움보다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쵸? 이거는 그냥 단순히 베어 시나리오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불 시나리오로 가면은 지금 유튜버 분들이 막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RWA의 이익이 정말로 이더리움 가격의 수혜가 될 수도 있고, 투자라는 거는 심리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이렇게 앞으로 된다라는 게 만약에 사람들이 심리로 자리 잡게 되면은 이렇게 포모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릅니다. 가격을 전망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무조건 불 시나리오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베어 시나리오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이더리움이나 비트마인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리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